어머, 저 사람 봐. 완전 촌스럽지 않아? 운동화 신고 명품관이라니 진짜 대박이다. 익숙한 비웃음이 귓가를 때리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한지원 아니야? 그 목소리는 20년 전 자신을 가장 작게 만들었던 이름을 또렷하게 불렀습니다. 아직도 분식집 해. 백화점엔 왜 왔어? 구경만 하게? 그리고 그 조롱 뒤로 더 거대한 굴욕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밀가루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지원은 오븐에서 갓 나온 마들렌을 식힌망에 올려놓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용인의 단독주택 주방은 언제나 따뜻했어요.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하얀 대리석 조리대를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죠. 여보, 또 뭔가 굽고 있네. 남편 민석이 서재에서 나와 지원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살짝 기울여 남편의 손등에 볼을 비볐어요. 마들렌이에요. 오늘 복지관 아이들한테 가져다 줄 거예요. 민석은 지원이 만든 마들렌 하나를 집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역시 내 아내가 최고야.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겠어. 지원의 뺨이 살짝 붉어졌어요. 결혼한 지 20해가 넘었는데도 여전히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귀여웠죠. 하지만 지원의 마음 한편에는 늘 작은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이런 행복을 누려도 되는 걸까? 지원은 무의식적으로 손을 주물럭거렸어요. 고등학교 시절 그 거친 손으로 매일 설거지를 하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죠. 그때 지원의 부모님은 학교 앞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기름 냄새와 함께 살았던 시절이었죠. 지원도 방과 후면 늘 분식집에서 일을 도왔습니다. 지원아, 떡볶이 하나 더. 네. 금방 해드릴게요. 그때만 해도 지원은 요리가 좋았어요. 손님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뿌듯했죠. 특히 김밥을 쌀 때나 새로운 양념을 시도할 때면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하지만 학교에서는 달랐습니다. 야, 분식집 딸. 오늘도 기름 냄새 나네. 김서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귀에 꽂혔어요. 지원은 몸을 움츠렸습니다. 진짜 역겨워. 옷에서 떡볶이 냄새 나잖아. 임혜진이 코를 찡그리며 말했죠. 윤미경도 옆에서 킬킬거리며 웃었어요. 너희들 좀 그만해. 지원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녀들은 들은 척도 안 했어요. 뭐, 지금 우리한테 대든 거야? 분식집 딸 주제에?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 순간 지원의 자존감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어요. 매일 그런 일이 반복됐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일부러 어깨를 부딪히기도 하고 급식 시간에는 분식집 딸은 이런 음식도 처음 먹어보지? 라며 놀리기도 했죠. 지원은 점점 작아졌어요. 요리에 대한 열정마저 시들어갔죠. 내가 뭘 잘못했지. 부모님이 분식집을 하는 게 잘못인 건가? 지원은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속으로 울었어요. 머리카락에 밴 기름 냄새가 너무 싫었죠. 지원아? 민석의 목소리에 지원은 현실로 돌아왔어요. 언제부터인지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죠. 아, 괜찮아요. 그냥 옛날 생각이. 민석은 지원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야. 지금의 당신이 중요한 거예요.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깊은 곳의 상처는 여전히 아팠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 오늘 스타필드 백화점에 같이 갈까? 오랜만에 쇼핑도 하고. 지원은 잠시 망설였어요. 화려한 백화점은 왠지 부담스러웠죠. 혼자 가도 괜찮은데 아니야, 같이 가자. 당신이 좋아하는 베이킹 재료도 사고. 지원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왠지 가슴 한편이 불안했어요. 마치 뭔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여보, 먼저 가 있을게요. 지원은 민석의 등을 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강남 스타필드 백화점 1층 로비에서 남편과 헤어진 순간 마음이 무거워졌죠.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로 명품 브랜드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지원은 자신의 소박한 차림새를 내려다봤습니다. 검은색 니트의 청바지, 그리고 평소 신던 운동화. 괜찮을까?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건 아닐까? 지원은 어깨를 움츠렸어요. 하지만 이미 옷 이상 둘러보기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명품관 2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지원은 주위를 둘러봤어요. 모든 사람들이 반짝이는 옷을 입고 있었죠. 지원만 혼자 다른 세상 사람 같았어요. 그때였어요. 어머, 저 사람 봐. 완전 촌스럽지 않아? 익숙한 목소리가 귀에 꽂혔습니다. 지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죠. 김서연이었어요. 20년 전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아니, 더 화려해졌을까요? 명품 핸드백을 든 채 도도하게 서 있었죠. 서연아, 진짜 저 사람 뭐야? 백화점에 운동화 신고 와? 임혜진이 킬킬거리며 말했어요. 옆에는 윤미경도 있었죠. 지원은 순간적으로 몸을 돌리려 했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잠깐, 저 사람 혹시. 서연의 눈이 지원을 향해 날카롭게 꽂혔어요. 지원은 마치 사냥감이 된 것 같았죠. 한지원? 그 이름을 부르는 서연의 목소리에 지원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어머, 정말 지원이네. 오랜만이야. 서연이 가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지원은 말문이 막혔어요. 아, 안녕.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0년 전 그 위축된 소녀가 다시 나타난 것 같았죠. 와, 정말 오랜만이야. 그런데 뭐해? 아직도 분식집 해? 서연의 질문에 지원은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죠. 아니야. 그래? 그럼 뭐 하는데? 결혼은 했어? 서연의 눈빛이 지원의 소박한 옷차림을 훑어봤어요. 그 시선이 마치 칼날 같았죠. 응, 결혼했어. 아, 그래. 남편은 뭐 하는데? 지원은 대답하기 망설였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죠. 그냥 회사 다녀. 회사. 어떤 회사?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마치 신문하는 것 같았죠. 그냥 작은 회사야. 지원은 고개를 숙였어요. 서연 옆에 있던 혜진과 미경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웃었죠. 아, 그래. 그런데 우리 정준호 알지? 내 아들! 서연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지금 이 백화점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어. 정말 자랑스러워. 서연의 어깨가 으쓱했어요. 지원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데 넌 뭐야? 혼자 쇼핑 온 거야? 남편은? 아,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지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마치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죠. 아, 그래. 그런데 여기 물건들 비싸던데 괜찮아? 서연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지원은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냥 구경만 하러 왔어. 아하, 구경만 살 건 없고? 혜진이 끼어들었어요. 목소리에 조롱이 섞여 있었죠. 지원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죠. 그래. 구경도 좋지. 우리도 쇼핑하러 온 거야. 준호가 직원 할인해준다고 해서. 서연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지원은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그럼 우리 먼저 갈게 바쁘거든. 서연이 돌아서려는 순간 지원의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어요.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해져야 하지? 하지만 그 생각도 잠시였어요. 서연의 뒷모습을 보며 지원은 다시 한번 작아졌죠. 그때 백화점 어디선가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무언가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갑자기 명품관 전체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보안팀 직원들이 급하게 뛰어와 매장 입구를 막기 시작했어요. 잠시만요. 도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모든 고객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려요. 우락부락한 보안팀장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지원은 순간 온몸이 굳어졌죠. 뭐 도난 사건? 서연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혜진과 미경도 당황한 기색이었죠. 네, 귀중품이 분실되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가방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보안팀장의 말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지원은 자신도 모르게 가방을 꼭 껴안았죠. 그때 서연의 눈빛이 지원에게 향했어요. 잠깐. 서연이 손가락으로 지원을 가리켰습니다. 지원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수상해. 아까부터 가방을 꼭 안고 있었어. 서연의 목소리가 명품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지원에게 쏠렸죠. 뭐라고? 지원은 말을 더듬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맞아. 제 옷차림도 이상하고 혼자 구경만 한다며? 혜진이 거들었어요. 미경도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그런 거 안 했어요.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이미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지원을 바라보고 있었죠. 보안팀장이 지원에게 다가왔어요. 죄송합니다만 가방 검사를 받으셔야겠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지원이 필사적으로 말했지만 보안팀장은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그냥 확인만 하는 거예요. 협조해 주세요. 지원은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런 사람이 왜 여기 와? 옷차림 보니까 뭔가 이상했어. 지원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20년 전 그 굴욕감이 다시 밀려왔죠. 어서 가방 내놔. 숨길 거 있으면 더 수상하잖아. 서연이 거칠게 소리쳤어요. 지원은 눈물이 핑 돌았죠. 바로 그때였어요. 뭐 하는 거예요? 낮지만 단호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죠. 민석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죠. 당신들이 지금 내 아내한테 뭘 하는 거예요? 민석의 목소리가 명품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죠. 아내. 보안팀장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어요. 여보, 지원이 작은 소리로 민석을 불렀어요. 민석은 지원의 어깨를 감싸 안았죠.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으니까. 그때 한 젊은 남자가 급하게 뛰어왔어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정준호였어요. 서연의 아들이자 이 백화점의 부장이었죠. 어머니, 지금 뭘 하신 거예요? 정준호가 당황해서 서연을 봤어요. 서연은 입을 다물지 못했죠. 준호야, 저 사람이. 사모님이세요. 우리 사장님 부인이시라고. 정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명품관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죠.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혜진과 미경도 입을 벌린 채 서 있었죠. 죄송합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준호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보안팀장도 황급히 사과했죠. 사 사장님, 저희가 몰라서. 됐습니다. 진짜 범인부터 찾으세요. 민석이 차갑게 말했어요. 바로 그때 다른 쪽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범인 잡았습니다. 진짜 도둑이 붙잡힌 거였어요. 지원은 민석의 품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20년 만에 느끼는 통쾌함이었죠. 서연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모든 것이 한순간에 뒤바뀌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본 것 같았죠. 엄마! 정준호가 조심스럽게 서연을 불렀어요. 목소리에 당황과 실망이 섞여 있었죠. 준호야, 이게 무슨...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정준호는 고개를 돌렸어요.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신뢰를 범했네요. 정준호가 지원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지원은 여전히 민석의 품에서 떨고 있었죠. 혜진과 미경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지원이가 사장 부인이라고? 혜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미경의 얼굴도 창백해졌어요. 지원은 천천히 민석의 품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20년 동안 억눌러왔던 용기가 마음속에서 솟아오르고 있었죠. 괜찮아요, 여보. 지원이 민석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에는 이제 두려움이 없었죠. 정 부장님, 어머님께서 놀라셨을 거예요. 이해해요. 지원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정준호는 더욱 당황했죠. 아니에요. 사모님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말문이 막혀 있었어요.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분식집 딸이 자신의 아들 직장 사장 부인이라니. 서연아, 지원이 서연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죠. 우리 정말 오랜만이야. 서연은 지원의 시선을 피했어요. 부끄러움과 당황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지원아, 나는... 알아, 놀랐을 거야. 지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의 어깨가 작게 떨렸죠.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여자가 사장 부인이었어? 아까 그렇게 무시했는데. 서연의 얼굴이 점점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 있다는 걸 느꼈죠. 정 부장님, 어머님을 모시고 가세요. 민석이 조용히 말했어요.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배려가 담겨 있었죠. 네, 사장님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정준호가 서연의 팔을 잡았어요. 어머니, 가요. 준호야. 서연이 아들을 바라봤어요. 정준호의 눈에는 실망이 가득했죠. 나중에 얘기해요. 지금은 가야겠어요. 정준호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서연은 고개를 떨구었죠. 혜진과 미경도 서둘러 자리를 뜨려 했어요. 지원아, 우리는... 괜찮아. 다들 놀랐을 거야. 지원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혜진과 미경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죠.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지원과 민석만 남았죠. 여보, 괜찮아요? 민석이 지원의 어깨를 감쌌어요. 지원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네. 괜찮아요. 오히려 후련해요. 지원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어요. 20년 동안 숨어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네요. 민석이 지원의 손을 꼭 잡았어요. 당신은 늘 충분히 당당한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죠. 집에 가요. 아이들한테 줄마들렌을 더 만들어야 해요. 지원이 밝게 웃었어요. 그 웃음에는 진짜 행복이 담겨 있었죠. 두 사람은 조용히 백화점을 나섰어요. 뒤에서 정준호가 어머니를 부축하며 따라오고 있었죠. 서연의 어깨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바뀐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았어요. 3일이 지났어요. 지원은 주방에서 마들렌 반죽을 저으면서도 계속 그날 일을 떠올렸어요. 마음 한편이 여전히 복잡했죠. 여보, 아직도 그 일 때문에 신경 쓰여요? 민석이 뒤에서 지원의 어깨를 감쌌어요.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죠. 괜찮다고 말하고 싶은데 아직 마음이 정리가 안 돼요. 지원의 목소리에 솔직함이 담겨 있었어요. 20년 동안 숨겨왔던 상처가 하루아침에 나을 리는 없죠. 민석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지원은 민석의 손등에 자신의 손을 포겠죠.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가 왔을까요? 지원이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예상치 못한 사람이 서 있었죠. 정준호였어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정준호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손에는 정중한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죠. 어머, 정 부장님? 어떻게? 지원이 당황했어요. 정준호의 얼굴에는 피로와 죄송함이 섞여 있었죠. 어머니를 대신해서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정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원은 마음이 짠해졌죠. 들어오세요.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거실에 앉은 정준호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그런 신뢰를... 괜찮아요. 어머님도 놀라셨을 거예요. 지원이 차를 내오며 말했어요. 정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죠. 어머니가 며칠째 방에서 나오지 않으세요. 식사도 제대로 안 하시고 정준호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으신 것 같아요. 지원은 찻잔을 들며 깊게 생각했어요. 서연의 모습이 눈에 그려졌죠. 어머님께 안부 전해주세요. 정말 괜찮다고요. 사모님, 정준호가 지원을 바라봤어요.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죠.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자주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요. 정준호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런데 정작 어머니가 그걸 지키지 못하셨네요. 지원은 정준호의 마음이 이해됐어요. 어머니에 대한 실망과 미안함이 뒤섞여 있을 거였죠. 부장님, 어머님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모님께 너무 큰 상처를... 괜찮다고 했잖아요. 지원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죠. 정준호가 돌아간 후 지원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마음이 복잡했어요. 서연이는 지금 어떤 기분일까? 그때 또다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이번엔 택배였어요. 한지원님 앞으로 온 편지입니다. 택배 기사가 편지를 건네줬어요. 발신인을 보는 순간 지원의 심장이 뛰었죠. 김서연.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어요. 지원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아. 20년 전에도 그리고 며칠 전에도 너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어. 나는 왜 그랬을까? 정말 모르겠어. 질투였을까? 아니면 그냥 못된 성격이었을까? 지금 생각해보니 너는 항상 착했어. 분식집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요리도 잘하고. 그런 내가 부러웠나 봐.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도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정말 미안해 서연이가. 편지를 읽는 동안 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0년 만에 받은 진심 어린 사과였죠. 민석이 다가와 지원의 어깨를 감쌌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아직은. 지원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원은 편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서연의 마음이 전해졌죠. 마음 한편에서 뭔가가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꽁꽁 얼어있던 상처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죠. 용서하는 게 맞을까? 지원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생각했어요. 답은 아직 명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건 사실이었죠. 2주가 흘렀어요. 지원은 용인시 복지관 주방에서 아이들과 함께 쿠키를 굽고 있었어요. 밀가루가 날리는 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졌죠. 선생님, 이거 맞게 하고 있는 거예요? 12살 민지가 반죽 묻은 손을 들어 보였어요. 지원은 따뜻하게 웃었죠. 완벽해요. 민지야, 정말 잘하고 있어요. 지원의 마음이 포근해졌어요. 이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이 사라졌죠. 복지관 요리 봉사를 시작한 지
이제 한 달이 되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과 학교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수업이었죠. 처음엔 아이들도 어색해했어요. 하지만 지원의 따뜻함에 점점 마음을 열었죠. 선생님, 저 학교에서 친구들이 또 놀렸어요. 수빈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원의 가슴이 아팠죠. 괜찮아. 수빈아, 여기서는 누구도 널 놀리지 않아. 지원이 수빈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죠. 이 아이들이 나처럼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때 복지관 문이 열렸어요. 지원은 깜짝 놀랐어요. 서연이 서 있었어요. 20년 전보다 훨씬 초라한 모습이었죠. 화려한 옷 대신 소박한 차림이었어요. 지원아,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원은 잠시 말문이 막혔죠. 어떻게 여기를? 준호한테 들었어. 내가 여기서 봉사한다고. 서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아이들이 신기한 듯 서연을 바라봤죠. 편지 받았어? 응, 받았어. 지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선생님, 저분은 누구예요? 민지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어요. 친구예요. 오랜 친구. 지원이 대답했어요. 서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죠. 나도 도울 수 있을까?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요리는 잘 못하지만 설거지라도. 지원은 서연을 바라봤어요. 그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물론이야, 도움은 언제나 환영이야. 서연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날부터 서연은 매주 복지관에 나왔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아이들과 친해졌죠. 서연 이모,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지원이한테 물어볼까? 이모는 요리 못해서. 서연이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아이들이 깔깔 웃었죠. 한 달 후 혜진과 미경도 나타났어요. 우리도 함께 하고 싶어. 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지원이 놀라며 물었어요. 서연이가 여기서 너무 행복해 보여서 우리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 미경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복지관은 점점 활기차졌어요. 4명의 중년 여성들이 아이들을 돌보며 웃음꽃을 피웠죠. 지원아, 고마워. 어느 날 서연이 설거지를 하며 말했어요. 뭐가? 날 받아줘서 그리고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할 기회를 줘서. 서연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야. 지원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예전에는 몰랐어. 이렇게 누군가를 도우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서연이 물기 묻은 손을 닦으며 말했어요. 나도 배우고 있어. 상처가 다른 사람을 도우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지원의 말에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생님들, 우리 오늘 만든 쿠키 정말 맛있어요.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어요. 내 여자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죠. 그날 저녁 지원은 민석과 함께 복지관에서의 하루를 얘기했어요. 정말 뿌듯해 보여요. 민석이 지원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응, 이제야 진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아. 지원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과거의 상처가 이렇게 아름다운 선물이 될 줄 몰랐어. 창밖으로 따뜻한 봄 햇살이 들어왔어요. 지원의 마음도 그 햇살처럼 따뜻했죠. 20년 만에 찾은 진짜 평화였어요. 이제 시작이었어요.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질 차례였죠.